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실범인입니다. 네, 운동선상 증후군 24번째 리뷰. 벌써 24번째 리뷰네요. 네, 오늘 이 리뷰 준비하면서 어깨 관절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 관련해서 조금 이해가 좀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강의 들으시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나중에 이제 제 강의, 유료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 대부분을 많이 넣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요거만 들으셔도 아마 어깨 관절 관련해서는 좀 감이 잘 오시지 않을까. 치료하실 때 좀 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구상하는 거 잠깐 말씀드리면, 온라인 강의 이제 제 강의를 유료 강의로 할 생각인데, 목 어깨 파트랑 허리 골반 파트 두 가지로 나눠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퀄리티를 높여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목 어깨 파트만 해도 벌써 PPT 지금 페이지가 100장을 계속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온라인 유료 강의 나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퀄리티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또 드리려고 하니까요. 뭐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저렴한 가격에 책정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운동선상 좋은 리뷰만 들으셔도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알찬 내용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면은 그 운동선상 증후군 이제 책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충 읽어보면 견갑 상완근 그러니까 스카플라 휴머럴 머슬 그러니까 총 어깨 관절 근육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이에 대항균형 효과는 견갑골 관절화와 관련된 상완골의 최적 조절에 중요하다. 그래서 대항균형 곧 이제 근육 간의 협응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콜디네이션이 잘 될수록 중심화가 잘 유지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손상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짜라락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GH 조인트, 어깨 관절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들이 지금 이 옆에 있는 책의 내용이 계속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볼앤 소켓 조인트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화예요. 중심화. 그래서 어깨 관절이든 고관절이든 중심화를 얼마나 내가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그 효과가 좌지우지가 됩니다. 반대로 치료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방향이 맞아도 중심화가 회복되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심화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것이냐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소켓 안에 얼마나 볼을 이렇게 잘 넣어줄 거냐 제 위치로. 그럼 제 위치로 어떻게 잘 넣어줄 거냐 어떻게 넣어줄 거냐가 문제죠. 뭐 모빌라이제이션으로 넣어줄 건지 아니면 교정 운동을 통해서 넣을 건지 뭐 뭐든 간에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뭐가 더 나은 판단인지는 뭐가 더 나은지 그 판단하는 건 이제 치료사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개개인마다
필요한 이제 케어의 방법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어쨌든 핵심은 뭘 하든 간에 그래서 결국 중심화를 이루었느냐, 그 관절의 중심화를 회복을 시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 아무리 좋은 치료를 진행했다고 해도 중심화가 회복되지가 않으면 효과가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화를 목표로 잡고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 옆에 책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GH 조인트의 탈중심화가 일어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다고 보면 돼요. 한번 쫙 볼까요? 1번부터 외전근의 단축 또는 뻣뻣함, 외전근 작용의 불충분으로 대결적이고 접촉하는 방지에 대한 부적합은 상완골 외전, 견갑하근의 불충분한 활동의 결과로 상완골도의 전방, 상방활주 발생, 상완골을 우세하여 상완골두의 전방, 상방활주 유발, 외전근의 소형근 단축으로 상완골두 전의 축회전 유지를 방해, 특히 후방 하부의 관절능 단축, 관절에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 네, 이렇게 대충 읽어만 봐도 쑥 훑어만 봐도 1번부터 6번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외전근, 그리고 후방 쪽이 뭔가 단축되고 뻣뻣하고 타이트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완골이 전방이랑 상방활주가 유발이 되는구나, 이런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깨관절 중심화를 이루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왜 후방이 타이트해질까? 왜 후방이 단축될까? 왜 외전 근육이 짧아질까? 그리고 상완골은 대부분 보면 중심화가 이탈될 때 전방활주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방활주 증후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후방활주 증후군이라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그게 바로 그 이유거든요. 전방활주 증후군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예요, 임상적으로도. 그럼 왜 상완골은 후방보다 전방으로 활주가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왜 후방이 타이트해질까? 왜 후방이 단축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대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운드 숄더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깨가 말려 있죠. 그러면 보통 어깨 관절이 내외전됐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이제 비전문가도 그렇고 치료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내외전이 아니라 사실 그 반대의 움직임, 어깨가 말리면 말릴수록 어깨 관절에서는 평소 일상생활을 할 때 외전 움직임이 더 많아지게 돼요. 어깨가 말릴수록 외전 움직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말리지 않은 사람보다. 그래서 라운드 숄더인 사람에게 어깨 관절이 내외전되었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손등이 앞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약간 이제 손등이 앞쪽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손등이 옆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점은 견갑골의 교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견갑골 외전과 상완골 외전, 그러니까 A 그림은 견갑골이 외전되어 있으면 주드가 외측을 향하기 때문에 상완골이 내전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갑골의 외전, 결국 프로트랙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말린 사람, 라운드 숄더가 된 사람은 상완골이 내전된 것처럼 보인다. 근데 B 그림처럼 견갑골을 다시 제 위치로 교정하면 상완골은 더 이상 외전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보통 이제 치료사나 환자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견갑골이 프로트랙션 된 건데 어깨 관절에서 내외전 동작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깨 관절이 내외전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견갑골이 프로트랙션 된 거다.
그러니까 견갑골 자체가 프로텍션 되니까 어깨 관절은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손등이 앞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왜 어깨가 말리면 말릴수록 어깨 관절에서는 외회전 움직이 증가하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방에 있는 물건을 잡기 위해 손을 뻗으면 손을 뻗었을 때 이렇게 라운드 숄더 체형인 사람은 정상 정렬에 있는 사람보다 어느 근육이 더 우세하게 활성화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말리지 않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어깨가 말리면 말릴수록 내 물건 앞에 있는 물건을 앞에 손을 앞으로 뻗기 위해서 어느 근육이 더 활성화되냐 이거죠. 말리지 않은 사람보다. 내회전근이 그럴까? 외회전근이 그럴까? 정답이 외회전 근육이 더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라운드 숄더인 사람은 정상인 사람보다 정면에 앞에 있는 물건을 잡기 위해서 외회전 근육이 정상 정렬인 사람보다 더 많이 활성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깨가 말리니까 내외전 근육을 계속 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외전 근육은 계속 스트레칭 해주고 풀어줘야 되고 어깨를 피려고 그리고 외외전 근육은 단축 운동 또 근력 운동 이런 거 시켜서 말린 어깨를 좀 이렇게 펴지려고 생각을 하는데 라운드 숄더가 된 상태에서 정면의 물건을 잡기 위해서는 어깨가 말린 만큼 그만큼 외회전 근육이 더 사용되어야지만 팔이 정면을 향해 뻗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릴수록 팔이 정면으로 가려면 그 말릴수록 외회전 근육이 사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정면으로 팔을 뻗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숄더가 심한 사람일수록 어깨 관절 외회전 근육이 단축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말릴수록 내가 외회전 근육을 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라운드 숄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몸은 견갑골 자체 포지션이 30도 앞으로 말려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30도 앞으로 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스카플라 스캡션 각도라고 하거든요. 스캡션 각도 이 정도 앞으로 나와 있어요. 코로나 플랜에서 이 스캡션 각도가 30도 정도 앞으로 말려 있습니다. 애초에 라운드 숄더가 아닌 사람 정상 정렬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뛸 때도 그냥 편하게 뛸 때 있잖아요. 손이 정면을 향하는 게 아니라 A라인을 그리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네, A라인. 근데 뛸 때 이 팔이 A라인이 아니라 정면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회전 근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해보면 알거든요. 실제 뛰면서 내가 팔을 정면을 향해서 뛴다고 생각을 하고 뛰어보세요. 정면을 향하게 한 상태로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외회전 근육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냥 편하게 뛰면은 A라인을 그리면서 외회전, 내회전 근육이 아니라 그냥 그 근육 전체가 협응돼서 사용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우리는 어깨 외회전 근육이 단축되고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애초에도. 근데 라운드 숄더가 있으면 더 그게 타이트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회전 근육, 어깨의 후방이 타이트해지면 근육뿐만 아니라 후방의 관절낭까지도 뻣뻣해지고 타이트해져요. 그게 반복이 될 경우에. 그러면서 점점 그 뒤쪽의 공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 상태에서 또 어깨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 상완골두가 점점 앞으로 밀리는 전방으로 활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전방으로 활주가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뒷공간이 협소해지니까요. 외전 근육이 단축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게 이제 지속 반복되면서 관절낭이 뻣뻣하고 타이트해지면서 네. 그러면서 상완골두는 뒤쪽으로 후방으로 활주할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 점점 그 상태에서도 어깨를 쓰니까 골두가 자꾸 앞으로 삐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 골두의 탈중심화가 후방보다는 전방으로 활주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후방 상하 관절낭의 뻣뻣함.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느슨한 후방 관절낭은 견관절 굴곡하는 동안 상완골두가 상한와 중심에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근데 후방 관절낭 비그린 같은 경우 후방 관절낭의 뻣뻣함은 견관절 굴곡할 때 전하방 견봉 부위에 대하여 상완골두가 상방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후하방 활주가 안 일어나니까 여기로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 관절을 굽힘할 때 후하방 활주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면서 충돌이 발생한다는 거죠. 찝힘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옆에도 보시면 외전근과 후관절낭은 흔히 단축 또는 뻣뻣해져서 상완골두가 후방 활주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외전 근육, 후관절낭,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연부 조직이 계속 흔하게 단축되고 뻣뻣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죠? 어깨 말린 사람이 많아요. 말린 사람들은 말릴수록 외전 근육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정면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면 말린 사람일수록 이 외전 근육이 써져야 팔이 정면을 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애초에 스케션 각도가 있다. 그래서 그냥 힘 안 주고 외전 근육의 개입이 없이 그냥 팔을 쓸 때는 A라인을 그린다. 근데 이 팔이 정면을 가기 위해서는 외전 근육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애초에. 그래서 내가 팔을 정면으로 쓸수록 외전 근육의 개입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컨센트릭 컨트랙션으로. 그러니까 짧아지는 방향으로 많이 쓰게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그래서 흔하게 단축 뻣뻣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가 뭐냐? 뻣뻣해지면 뻣뻣해질수록 뒤쪽의 공간이 줄어들고 뒤쪽의 공간이 줄어들면 상완골두가 자꾸 후방할주가 일어나야 될 상황에서 안 일어나면서 전방할주로 자꾸 밀린다. 뒤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 그러면서 이제 탈중심화가 되고 탈중심화된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충돌 증후군 발생하거나. 그래서 상완골두의 탈중심화가 후방보다는 전방으로 활주되는 경우가 많은 거다. 이렇게 전방으로 활주되면서 탈중심화된 상태에서 어깨를 쓰면 제2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 또 회전근개 파열 이러한 과정이 또 만성화가 되면 파열되고 회복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관절끼리 엉겨 붙어요. 그러면서 그게 굳어져서 오십견까지 발전할 수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탈중심화된 상완 골두를 다시 제 위치로 넣어줘야 돼요. 물론 심하지 않은 사람은 외전 근육만 잘 풀어줘도 바로바로 제 위치를 찾아가고 움직임도 회복되고 기능도 좋아지는데 근데 그 외전 근육을 풀어줘도 제 위치로 이동되지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외전 근육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상완 골두를 제 위치로 가져가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근육을 풀어줘도 외전 근육이 뻣뻣해서 단축되고 타이트해서 문제구나. 그럼 그쪽 스트레칭하고 풀어주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 스트레칭하고 풀어줘도 제 위치로 회복이 안 되면 상완 골두 자체가 뒤로 후방으로 이동되지가 않으면
기능은 회복되지 않고 통증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중심화를 회복하는 거다. 근육을 풀고 말고가 떠나서. 그래서 이제 매뉴얼만 그러니까 외전 근육 풀어줘도 중심화 회복이 어려우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 그 두 번째는 교정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모빌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될 때가 있고 또 교정 운동으로 진행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후방할주를 만들어주는 이제 어깨 관절에 이제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제 동기 교육 시범 교육할 때 했던 이제 교정 운동인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상완골 중심화 회복을 위해서 하는 이제 교정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꼭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느낌이 어떤지 하고 나서 후방할주가 교정이 됐을 때 그 전과 후가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이제 경험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려우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또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모빌라이제이션으로 할 수도 있고 중심화를 회복하는 방법이 모빌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고 교정 운동 같은 걸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제가 하는 거 말고도 교정 운동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뭘 선택할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더 효과적일 것 같은 걸 쓰는 거죠. 그 사람에 맞게. 만약에 50견인 사람이 이제 관절이 굳어버렸는데 애초에 어깨 관절에서 움직임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움직임 자체가 안 나오는데 교정 운동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50견 같은 경우는 관절의 움직임이 먼저 가능은 해야 되잖아요. 움직임 자체가 가능은 해야 되니까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유착된 어깨 관절을 뜯어내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어렵게 찾았는데 비슷해요. 이게 지금 이쪽에 이 인스타 제가 스샷 찍어 놓은 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팔꿈치를 뒤로 보내서 뒤쪽에 그 이제 관절낭이나 이제 엉겨 붙는 데가 근데 우두둑 하면서 소리가 나요. 그 조직이 뜯어지는 소리가. 그 소리가 났다는 거는 테크닉을 잘했다는 소리죠. 저도 이제 50견 환자분들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으드득 소리가 약간 껌 떼지는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면은 이제 움직여 보라고 하면 엄청 이제 또 움직임이 잘 나와서 편해하시죠. 그래서 50견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관절이 이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50견처럼 관절이 완전 굳어진 정도가 아니라면 이제 젠틀하게 이렇게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하면 주변 근육이 진짜 드라마틱한 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짜 긴장되고 특히 이제 외전 근육이 과하게 긴장되고 뻣뻣하고 타이트하잖아요. 이제 전방할주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런 관절 모빌라이제이션을 해주면 그 긴장됐던 매뉴얼로 풀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 근육의 톤이 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빌라이제이션도 그 관절의 모빌라이제이션도 정말 효과적인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관절이나 근육이 뻣뻣하지가 않고 과긴장된 부분이 없는데 탈중심화가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는 추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안정성이 어깨관절 탈중심화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뻣뻣해서 탈중심화가 됐다기보다는 진짜 불안정해서 그 회전근개가 딱 잡아주는 그 안정성이 부족해서 탈중심화가 된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더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 모빌라이제이션 같은 거 하면은 원래 움직일 때 안 나던 소리가 막 나게 돼요. 그 모빌라이제이션 해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더 가중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CKC와 같은 교정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이제 안정성이 부족해서 탈중심화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관절 모빌라이제이션보다는 CKC 교정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 환자의 유형에 따라,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뭘 선택할지 치료사가 선택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분별은 어떻게 하냐면 상완골두 자체를 패시브로 움직여보고 좀 결정을 해요. 그냥 서 있을 때 움직여봐도 되고, 누워 있을 때 수파인에서 움직여봐도 되고, 너무 쉽게 골두가 막 일로 움직이다, 절로 움직였다, 막 내가 움직이고 싶은 방향대로 막 샥샥 움직이면, 이 사람은 좀 탈중심화가 이 불안정성 때문에 된 거겠구나. 이런 사람 좀 교정 운동으로 해야겠다. 아니면 막 골두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오십견처럼 막 엄청 그 관절까지 굳은 느낌은 아니에요. 뭐 그러면 이제 모빌라이제이션, 이제 교정 운동을 나중에 하더라도 모빌라이제이션을 먼저 적용을 해주는 편이 훨씬 더 이제 좀 치료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진행이 되겠죠. 이 전방활주 증후군인지를 평가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어깨관절 이제 플렉션을 쭉 시켜보는 거예요. 그냥 풀 ROM을 180도까지 쭉 해보는 거예요. 전방활주 증후군이 있으면 찝히게 됩니다. 왜냐면 탈중심화가 된 상태. 그러니까 JH가 아닌 상태에서 플렉션이 풀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찝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그림처럼 여기가 찝힌다는 겁니다. 전방활주 증후군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후하방으로 활주가 안 일어나니까 일정 기간 이상에서 일정 범위 ROM 이상에서 찝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깨관절 중심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깨관절 플렉션 하는 동안 상완골두가 후하방으로 활주가 일어났겠죠. 근데 전방활주 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후하방 활주가 일어나지가 않고 골두가 계속 앞에 빠진 상태로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ROM 어느 지점에 충돌, 찝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앞쪽에 바이셉스 롱헤드 텐던 부위에 통증을 좀 호소하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면 진짜 상방 쪽이 막 아프다고. 보통 이쪽이 아프다고 막 얘기를 하겠죠. 앞쪽이 아프다. 그러면 이게 상완골두가 앞으로 자꾸 활주돼서 앞쪽의 연부 조직을 누르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손상이 되겠구나. 손상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충돌증후 검사거든요. 어깨관절 충돌증후 검사인데 이 동작 자세를 보면은 어깨관절 내전 포지션을 만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외회전이 아니라 내회전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이라면 어깨관절을 내회전하는 동안 골두는 후방으로 활주가 일어납니다. 정상적이라면.
근데 전방할 쪽에 있는 사람은 내회전하는 동안 골두가 후방으로 이동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앞에 빠진 상태로, 그 골두가 앞에 빠진 상태로 위치되면서 그 상태에서 내회전을 하니까 충돌이 발생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까 플렉션 동작에서의 후하방 혈조가 안 일어나서 찝히는 거, 그리고 이 충돌 죽은 것처럼 내외전 동작을 할 때 그 후방 혈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서 전방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내외전을 하니까 찝히는 거. 이 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상골두 중심화를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전방으로 빠진 걸 후방으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깨관절 굽힘과 내외전 동작이 상골두 후방할주를 일으키는데 쉬운 동작이라는 점이에요. 손쉬운 동작.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상골두 중심화를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빠져있는 애를 뒤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뒤로 보낼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거든요. 근데 어깨관절 굽힘, 어깨관절 내외전 동작이 이 후방할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상완골두의 후방할주를. 아, 그러면 그러니까 후방할주 되기 쉬운 동작이라는 거죠. 이 굽힘 내외전이.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이용해서 어깨관절의 중심을 회복시키는 거죠.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움직임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어깨관절 굽힘 내외전 동작을 이용해서 후방할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화를 회복시키는 거죠. 자, 옆에 사진 보면은 슬리퍼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뭐 워낙 유명한 스트레칭이라 어깨관절에 적용하는 유명하고 아주 효과적인 스트레칭 동작 중 하나입니다. 이 슬리퍼 스트레칭. 그래서 유튜브에만 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동작도 자세히 보세요. 이 동작 자체가 어깨관절 굽힘 플러스 내외전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깨관절 굽힘 내외전 방향이 상완골 후방할주를 일으키기 쉬운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슬리퍼 스트레칭이 애초에 생겨진 이유가 사람들이 보통 상완골이 전방할주로 많이 틀어지니까, 전방할주 방향으로 이탈된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슬리퍼 스트레칭을 하니까 효과적인 거예요. 이거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이 슬리퍼 스트레칭이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왜냐면 이 동작 자체가 상완골두를 후방할주 유발하는 동작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방할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슬리퍼 스트레칭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어깨관절 중심화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전근개 4개잖아요. 그 4개 중에 이 상완골두 전방할주를 막아주는 대표적 근육이 뽑으면 견갑하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생긴 것만 봐도 딱 앞에서 막아주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앞에 막아주고 있고. 그러니까 딱 봐도 상완골두를 앞에서 이제 더 튀어나오지 않게 막아줄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견갑하근 또한 어깨관절 내외전 근육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subscapularis죠. subscapularis가 이렇게 내외전 하면서 이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미끄러짐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 이 미끄러짐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네, 이 어깨 subscapularis가 이렇게 내외전하죠. 이 상완골두를. 그 내외전할 때 이 미끄러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전방으로 빠진 걸 뒤로
보내려면 이 미끄러짐 동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subscapularis가 이걸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얘도 어깨 내외전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외전 할 때 이 미끄러짐이 잘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이 미끄러짐이. 그리고 굽힘한 상태에서 내외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굽힘할 때도 원래 이렇게 후방으로 활주가 되니까. 이거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이 동작을 하는 이유가.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로 전방활주가 더 심해지는 방향도 존재해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어깨관절을 신전을 할 때 보통 이 상완골대 전방활주가 심해집니다. 이 여자도 봐봐요. 이 신전할 때 여기 지금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골두. 여기도 여기 이렇게 있던 사람이 신전하니까 여기 앞으로 빠지죠. 골두가. 요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이 여자분도 이렇게 튀어나오고 골두가 제 위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골두가 앞으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어깨관절 신전 동작을 할 때 골두가 앞으로 나가면서 신전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팔을 뒤로 가져갈 때 통증을 호소를 해요. 어깨 아파서 왔다고 하고 또 어깨 앞쪽이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할 때 주로 아프세요? 이러면 팔을 이제 뒤로 가져갈 때 뒤로 좀만 보내도 앞쪽이 아프다. 뭐 뒷짐질 때 아프다. 다 뒤로 가져가는 동작이거든. 그럴 때 통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환자분들이 임상적으로 물어보면. 아까 이제 어깨관절 굽힘 검사, 그러니까 어깨관절 플렉션, 숄더 플렉션 동작을 통해서 전방활주 증후군 검사가 이제 플렉션 동작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는 180도 가까울 정도로 팔을 올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평소에는 이 신전 동작할 때 통증을 호소하고 통증을 경험하고 느꼈을 가능성이 더 많고 더 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전방활주 증후군 검사가 숄더 플렉션 동작인데 왜 신전할 때 전방활주가 더 잘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신전할 때 어깨관절을 신전 테스트를 해야 전방활주 증후군 테스트 아니냐? 왜 굽힘할 때 전방활주 증후군 테스트라고 하냐?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골이 앞으로 빠진 상태에서 어깨관절을 굽힘하면 원래 이제 후하방으로 미끄러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면서 앞쪽으로 찝히면서 이 사람 후하방 활주가 안 되는 사람이네. 숄더 플렉션 할 때 앞쪽이 아프고 찝히는구나. 후하방 활주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곧 전방활주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평가하는 ROM 범위가 거의 180도까지 올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 정도로 올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어깨관절을 굽힘할 때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방활주 증후군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언제 아팠냐고 물어보면 다 팔을 뒤로 가져갈 때, 뒷짐질 때 같은 그럴 때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방활주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있어요. 수평 회전할 때 전방활주가 더 심해집니다. 그림 보시면 딱 보이시죠? 수평 회전할 때 골두가 앞으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평 회전을 하면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외회전 근육의 활성화가 엄청 높아져요. 안 그래도 없는 후방 공간이 이 외회전 근육의 활성화가 높아지니까 후방 공간이 더 좁아지면서 골두가 더 전방으로 이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컨센트릭으로 사용이 되니까 안 그래도 협소한 후방 공간이 더 협소해지면서 골두를 앞으로
더 활주가 나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골두가 더 전방으로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수평회전 같은 동작을 할 때.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뭐 할 때 제일 아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항상 예시 중에 이제 운전자석에서 뒷좌석에 물건 잡으려고 할 때 수평회전 동작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어깨 앞쪽이 아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어깨 돌릴 때 아파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그 움직임을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돌렸다가 이제 뒤로 가잖아요. 어깨를 돌릴 때. 앞에 이제 앞으로 돌려서 뒤로까지 돌리잖아요. 근데 뒤로 돌릴 때 아프세요. 이렇게 앞으로 돌릴 땐 괜찮은데. 뒤로 돌릴 때. 그러니까 결국 수평회전 동작이 더 많이 포함되는 그 상황에서 결국 이제 팔을 돌릴 때 아프다고 해도 이 수평회전 동작할 때 아프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평소에 뭐 팔을 뒤로 갈 때 아프다. 그리고 뭐 뒷좌석에 뭐 가져갈 때 아프다. 이게 다 골두가 이렇게 빠지기 쉬운 전방하추가 더 심해지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전 동작이랑 그리고 수평 회전 동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깨 관절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방할주를 유발하는 동작, 신전 동작, 또 수평 회전 동작, 그리고 후방할주를 좀 유발하는 동작, 굽힘 동작, 내외전 동작. 이렇게 어깨 관절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우리 특징을 이해하고 전방으로 할주된 골두를 제 위치로 이동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특징을 이해해서 이 특징을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슬리퍼 스트레칭은 말 그대로 스트레칭이지 교정 운동이라고는 볼 수 없죠. 하지만 이 슬리퍼 스트레칭은 골두 중심화를 회복하는데 아주 유용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슬리퍼 스트레칭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CKC에서의 그 교정 운동이 이 슬리퍼 스트레칭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GH 조인트 주변에 있는 그 근육들의 협응을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기 때문에 교정 운동으로 진행하고 슬리퍼 스트레칭은 진짜 그 교정 운동이 안 되는 사람 아무리 쉽게 만든 운동을도 적용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아니면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으로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케어할 때는 슬리퍼 스트레칭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CKC 교정 운동으로 저는 진행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유용한 스트레칭이에요. 근데 이 슬리퍼 스트레칭을 할 때 어디로 자극이 와야 잘 되고 있는 건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동작을 했을 때, 이 슬리퍼 스트레칭 동작을 했을 때 어디에 느낌이 와야 지금 탈중심화된 상완골두가 제 위치로 교정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돼요. 바로 외전 근육입니다. 외전 근육. 스트레칭을 할 때 절대 앞쪽으로 자극이 오면 안 돼요. 뒤쪽. 늘어나야 되는 부위. 그 외전 근육이 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슬리퍼 스트레칭을 할 때. 앞쪽으로 자극이 오면 골두가 후하방으로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에서 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앞쪽이 찝히고 아픈 거죠. 근데 제대로 이 후방 할줄을 만들어냈다면 이 슬리퍼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러면 뒤쪽에 있는 그 외전 근육이 그 골두가 후하방으로 움직여지면서 뒤쪽에 있는 관절낭이나 후관절낭이나 외전 근육이 이센트릭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센트릭이 아니라 그냥 늘어나게 되는 거죠. 골두 자체가 후방으로 이동됐으니까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느낌이 와. 그러면 골두가 지금 후하방으로 이동이 되고 있구나. 전방으로 빠졌던 게
후하방으로 이동이 되고 있구나. 아, 중심화 회복이, 어깨관절 중심화 회복이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슬리퍼 스트레칭을 할 때 외전 근육 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아야 전방으로 나와 있던 골두가 후방으로 이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정 운동을 할 때도 견갑하근의 활성화를 느끼는 쪽으로 운동을 진행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중심화인 상태에서 견갑하근 수축을 느끼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견갑하근 활성화보다도 그러니까 골두가 제 위치로 갔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육을, 그러니까 외전 근육이 타이트하다 했잖아요. 외전 근육 타이트하니까 외전 근육 풀면 되겠네. 외전 근육 과하게 긴장돼 있으니까 외전 근육 풀면 되겠네가 아니라는 거죠. 근육을 풀든 뭘 하든 어떻게 하든 어쨌든 중심화가 회복돼야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갑하근이 활성화가 아무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견갑하근 활성화, 견갑하근 수축감이 아무리 많이 느껴졌다 하더라도 상완골두가 제 위치로 이동되지 않았다면, 중심화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효과는 미비하고 기능도 좋아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견갑하근 활성화 느끼면 좋은 거죠. 왜 견갑하근 운동할 때도 그 어깨 외전 근육의 이센트릭 컨트랙션을 느끼면서 운동을 해야 진짜 골두가 실제로 후방으로 이동됐구나. JC로 교정되고 있구나. 교정 운동 잘 되고 있구나. 이걸로 파악을 하는 게 더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갑하근 활성화 좋아요. 좋은데 정말 후하방으로 이동되면서 견갑하근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이동되면서 견갑하근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뒤쪽에 이센트릭 느낌이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견갑하근 활성화를 느끼려면 이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견갑하근 이렇게 굽힘 내외전 동작을 한 상태로 이 견갑하근이 활성화가 튀어나오는지 근육이 수축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 앞쪽 그 겨드랑이 안쪽 그 앞쪽을 느끼기보다도 뒤쪽이 이센트릭으로 사용되는 걸 느끼는 게 훨씬 더 확실한 이 상완골두의 후방할주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해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이게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중요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다른 우세 패턴은 후 삼각근이다. 후 삼각근이 우세한 외전근이 되면 동작이 일어나는 동안 상완골의 전방할조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회전근이 아니라 후 삼각근이 과하게 사용되면 전방할주를 또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글로벌 머슬로 인식이 되는 거죠. 회전근개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으로 가장 도전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는 후 삼각근이 외전의 주동근이 되지 않고 극하근과 성근으로 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후 삼각근이 아니라 로테이터 커프, 상완골두를 더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테이터 커프가 주동근이 될 수 있게 이 운동 패턴을 수정해 줘야 된다. 그래야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외전근들의 참여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운동이 잘 되고 있다. 운동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은
움직일 때 상완골의 끝부분이 아니라 상완 골두의 운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상완 골두의 운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강조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골두가 제 위치로 갔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운동할 때 상완 골두가 어떻게 됐냐, 그거를 이제 알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움직일 때 상완골의 끝부분 운동이 아니라 상완골두의 운동을 모니터링하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은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이 슬리퍼 스트레칭 똑같이 다 해요. 한 10명이 똑같은 동작을 합니다. 근데 누구는 골두가 후하방으로 진짜 이동이 되고 있고 실제로 누구는 그냥 동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제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냐, 이 골두가 중심화가 된 상태로 움직이고 있냐, 아니면 전방으로 활주된 상태에서 움직임이 지금 발생하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내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운동을 할 때 지금 상완골두가 중심화가 되어 있는 상태냐, 아니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두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해라. 딴 거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막 여기 뭐 굽힘 90도, 뭐 여기 주관절 90도, 내외전 각도 몇, 막 이런 거 이런 겉에 있는 이, 이 겉에 있는 겉으로 보이는 이런 자세를 신경 쓸 게 아니라 실제 이 골두, 이 상완 골두가 어떻게 되고 있냐가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전방할주를 케어할 때는 골두가 어떻게 되어 있냐, 골두가 어떻게 되고 있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뭐 근육을 풀어줄 때도, 외전 근육 풀어줄 때도, 관절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할 때도, 교정 운동을 적용할 때도 실제 골두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핵심 보시면 그러니까 삼각근이 우세하고 게다가 상완골두의 전방할주가 되면 견관절은 종종 신전되고 후 삼각근 바로 하방이 움푹 함몰되면서 후 삼각근 근복이 돌출되는 것이다. 이거는 소원근과 극하근의 외전근이 우세근이 되면 순수회전 동작이 일어나고 상완골두는 견관절과 당겨져 전방할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엔 삼각근이 우세하게, 그래서 결국은 상완골의 전방할주를 유발하게 되면 이 후삼각근 바로 아래 하방이 움푹 함몰되면서 후삼각근 근복이 돌출된다는 거예요. 자,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함몰된 거 보이시죠? 이게 또 다른 핵심이에요. 책에서는 극하근 소원근 대신 후삼각근이 우세하면 상완골두 전방할주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후가 후삼각근 바로 하방이 움푹 함몰되면서 후삼각근 근복이 돌출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컨케이브 쉐입을 말하는 겁니다. 컨케이브 쉐입. 컨케이브라는 것은 근육이 이센트릭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컨센트릭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짧아지면서 이 주변 근육 간의 협응이 깨지면서 단독적으로 우세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면 가장 중요한 근육 간의 협응, 콜디네이션이 제대로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이 소켓 안에서 볼이 이탈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협응이 안 되니까 어느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켓 안에 볼이 이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함몰이 되면 결국 후방의 공간이 좁아졌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깨 주변의 협응 깨지면서 외전근만
과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런 컨케이브 패턴이 많아요. 복직근도 그렇고 제가 이제 복압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아마 그 사진을 예로 들어서 보여드렸을 겁니다. 복직근이 과도하게 사용이 되면 양쪽 아랫배 IP가 함몰이 돼요. 컨케이브하게. 그 코끼리 배처럼요. 그리고 햄스트링도 마찬가지고 햄스트링만 과도하게 긴장되면 거기만 딱 과도하게 이렇게 힘줄이 올라오는 느낌으로 되고 나머지는 다 컨케이브하게 됩니다. 대퇴사두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장 유사한 고관절의 둔근 이런 식으로 컨케이브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둘 다 볼앤 소켓 조인트잖아요. 볼앤 소켓 조인트는 소켓 안에 볼이 얼마나 잘 들어가 있냐가 핵심인데 그러려면 어느 한쪽으로 잡아당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근육의 협응이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컨케이브 쉐입이 있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컨센트릭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소켓 안에 볼이 이탈되는 힘을 계속 제공을 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센트릭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컨센트릭으로 사용이 되면서 함몰이 되고 공간이 좁아지고 공간이 좁아진 쪽으로는 또 활주가 안 일어나고 그러면 고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전방활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컨케이브 패턴은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 다 발생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복직근, 햄스트링, 대퇴사두근, 고관절의 둔근, 양쪽 목, 척추 기립근, 아킬레스건, 또 발가락 신전근. 그래서 복압의 퀄리티 또 이제 뒤 옆구리 IP가 비어 있을 때 그 뒤 옆구리가 싹 이렇게 컨케이브 하거든요. 그리고 아랫배 IP가 비어 있을 때도 코끼리 배처럼 비어 있고 컨케이브. 그러니까 우리 몸이 기능이 떨어질 때, 협응이 안 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 컨케이브 쉐입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어깨든 고관절이든 볼앤소켓 조인트로서 이 함몰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중심화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외전근의 이센트릭이 상골 전방활주 증후군 치료의 핵심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센트릭이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이 함몰된 컨케이브 쉐입이 사라지게 됩니다. 고관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함몰이 사라진다는 것은 컨센트릭을 사용하지 않고 이센트릭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쪽으로도 골두의 활주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엔 중심화가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주변 근육들의 협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센트릭 기능을 회복시켜서 중심화, 관절의 중심화를 회복하고 주변 근육들과 협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의 방향이 계속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깨 관절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볼앤소켓 조인트의 핵심, 중심화 개념, 중심화를 목표로 치료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왜 중심화가 이탈이 됐느냐. 근데 왜 하필 전방활주 증후군으로 이탈이 되느냐. 왜 후방 근육들이 타이트해지기 쉬운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 왜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지, 중심화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모빌라이제이션, 또 교정 운동, 그 둘 중에도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으신 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너무 감동의 댓글을 제가 또 봤어요. 그래서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안 넣어도 되고 그냥 유료 강의에 넣어도 되는 건데 이런 내용들까지 다 넣는 이유가 그런 이제 감동적인 댓글, 또 좋아요, 또 구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이랑 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